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음식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나만을 위해 누군가가 차려준 극진한 한 끼는 그대로 영혼의 밥상이 됩니다. 번아웃이란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오늘날 음식을 소재로 한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은 지친 사람에게 음식만한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천의 지천으로 나는 들꽃과 들풀마저 헛것으로 보지 않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근사한 밥상을 차려내는 사람 임지호는 그래서 도회적 어감의 셰프보다 방랑식객이라는 수식어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방랑식객이라는 말은 식재료를 찾아 40여 년 이상 산천을 헤매고 다닌 그의 인생을 압축합니다. 정주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아다닌 그의 방랑기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리움 때문이라 합니다. 얼굴도 모른 채 평생 그리워한 생모와 그가 준 상처로 애달파했던 양어머니, 무엇보다 이 모든 육친의 이른 죽음은 그를 통한의 그리움에 사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모님에게 음식 한 번 해드린 적 없다는 그는 대신 길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립니다. 만났겠지, 만나겠지, 지나갔겠지 라는 그의 독백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그가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로드무비 밥정은 그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 대신 길에서 만난 어머니를 10년간 모신 애틋한 이야기이자 그 정한을 음식으로 담아낸 자연주의 밥상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길에서 만난 어머니 제사상을 빌어 세 분 어머니에게 바치는 108가지의 음식은 식재료로 빚어낸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한 다음 해에 방랑식객가 임지호는 지상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부고 소식을 듣고 황망한 마음 한편으로 평생을 바람처럼 떠돈 그의 신산스러운 삶이 안쓰러워 어머니들이 거두어 가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임지호는 요리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따로 있는지 몰랐다 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해주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야생의 재료를 배우고 익힌 그는 맨발로 세상을 걷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음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눈물값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돈과 상관없이 죽기 살기로 살아왔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림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먹는 것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어본 것은 못 먹는 것이 됩니다. 그는 대지의 날 것들, 무명에 하찮은 것들을 알아보는 특별한 재주와 신미한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임지호의 질박한 손을 거치면 돌에 덮인 이끼뭉치나 솔방울도 들풀도 훌륭한 먹거리가 됩니다. 오랜 시간 사나를 누빈 자의 경험치일 것입니다. 임지호는 제도권의 요리사 과정을 밟은 적 없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인연이 모두 어머니였고 걸음걸음이 그리움이었다 라고 말하는 임지호 셰프는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에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름 가득한 촐로의 얼굴을 한없이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의 눈은 쓸쓸한 것들의 깊이와 생의 아름다움이 무언지않은 자입니다. 바람이 든 사람은 세속의 욕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정주에 뿌리 내리고 사는 이들만이
세속의 번듯한 것들에 욕망을 품습니다. 자본의 크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산천을 떠돌다 만난 이들의 지게를 들어주고 인생을 나누고 음식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것이 미화된 것이라 해도 긴 여운을 남깁니다. 삶의 결이 고운 누군가를 만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은 보고 싶다는 마음에 제 외로움이 섞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일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온 산천을 누빈 그의 행보는 어쩌면 부재하는 어머니보다 제 실존의 무게가 앞섰으리라 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무용한 것들을 대하는 그의 눈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재료는 없어요. 라는 그의 말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라는 말로 들리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지리산 골짜기에 오래되고 누추한 재래식 부엌에서 무명의 재료들로 따순내 나는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가 차린 밥상은 치유의 한 끼이고 그 밥상을 받아든 이들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재료들이 근사한 식재료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길에서 만난 어머니라 칭한 지리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08가지나 되는 제사 음식을 협소하고 누추한 부엌에서 그보다 더 빈곤한 주방 도구들로 쪽잠을 자며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숙연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음식으로 사람 사이에 길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임지호입니다. 슬픔에는 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통절한 그리움을 한평생 음식으로 승화시킨 임지호의 행보는 인스턴트 음식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네의 밥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밥상은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정성이 빠진 먹거리로 우리는 일상의 허기를 메우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음식은 삶을 반추하게 하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점에서 누구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는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차린 밥상에 우리의 날선 마음은 무장 해제됩니다. 임지호는 더 먹고 가와 같은 방송 촬영 도중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선한 웃음과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사람들에게 온정의 음식을 만들어주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생의 망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가 도착한 저 세계에서 그리움은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그는 아마 그곳에서도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곡진한 생애를 잡아내고 다시 100번이 넘는 편집을 거쳐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낸 박혜령 감독의 노고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름다움은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